오늘은 3개의 단어 이상으로 된 밴드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밴드는 영국 브루스록의 전설 10 Years After입니다. 이 밴드는 원래 제이 버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요. 블루스 트립을 거쳐 블루스 야드라는 이름으로도 공연을 했습니다. 1966년에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 이름의 유래는 흥미롭게도 1956년에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데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엘비스가 등장한 지 10년 후라는 의미로 10 Years After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프론트맨인 엘빈 리가 엘비스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외의 이야기로 베이스 주자인 레오 라이언스가 잡지를 보던 중 수에즈 10 Years After라는 책 광고에서 따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흔히 OMD로 줄여서 말하는 Orchestral Maneuvers in the Dark는 우리말로 굳이 풀어보자면 어둠 속에서의 관현악적 동작이라는 의미인데요. 실상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합니다. 본래 두 멤버는 독일의 전자음악 밴드인 크래프트워크를 좋아했었는데요. 그들의 앨범 레디오 액티비티의 뒷면에 다이어그램에서 따온 VCL11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음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름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보컬이었던 앤디 맥컬스키가 침실벽에 무심코 한 낙서인 Orchestral Maneuvers in the Dark로 정했다고 하는군요. 처음엔 단 한 번의 공연만 하려고 만든 프로젝트였기에 이름 따위에 아무래도 좋지 하는 마음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무려 수십 년 동안 따라다닐 줄은 몰랐겠죠. 앤디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이름을 지은 걸 지금은 좀 후회해요. 80년대 신스팝과 논란의 중심이었던 프랭키 고즈 투 헐리우드. 이 독특한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헐리우드라는 지명에서 프랭키는 프랭크 시나트라를 말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실은 1976년에 나온 거이 필러르트의 일러스트북 락 드림스에서 나온 한 페이지에서 기원한다고 밴드의 공식 페이스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프랭키 고즈 투 헐리우드라는 문구가 인상 깊어서 그대로 밴드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매우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이름인 Everything But The Girl은 1982년 트레이시 손과 벤 와트가 결성한 영국 듀오인데요. 그 이름은 실제 그들이 살던 동네인 영국의 헐에 있는 가구 가게 간판에서 따온 것입니다. 원래 전체 문장은 침실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여자를 빼고 전부 팝니다 라는 For your bedroom needs, we sell everything but the girl 이라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이름만 보면 락을 배우는 청년 이야기 같죠? 1991년 덴마크에서 결성된 이 밴드는 의외로 락을 잘 안합니다. 리더인 야스카 리히터는 밴드 결성 전부터 많은 자작곡을 준비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즉흥 연주나 곡을 만드는데 시간 낭비 없이 곧바로 데모 테이프를 녹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데모는 그들의 고향인 오르스에서 열리는 음악 경연대회인 락 그랑프리에 출품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하지만 곡을 보내기 위해 급히 밴드 이름을 정해야 했고 리히터는 우편 봉투에 발신자 이름을 그냥 마이클 런스 투 락이라고 적었어요. 이 이름은 그가 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본 문장에서 착안한 것이고 팝 밴드가 락 콘서트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재미있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실제 멤버 중 마이클이라는 이름은 없답니다. 리턴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자니 헤이트 재즈나 프랭키 고즈 투 헐리우드처럼 이름을 지었죠. 물론 그 이후에 이 이름을 후회한 적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성공해버리는 바람에 바꿀 수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죠.
말이 나온 김에 쟈니 헤이트 재즈도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등장한 이 밴드의 이름도 참 독특하죠. 밴드 멤버 중에 쟈니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쟈니 헤이트 재즈는 보컬 클라크 데칠러의 매형인 쟈니에게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는 영국의 농부이고 데칠러의 누나와 결혼했으며 재즈를 정말 사랑하지만 동시에 또 싫어하기도 하는 좀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네요. 초기 멤버였던 켈빈 헤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이름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무언가 쓰려고 마음에 들어했던 이름이었는데 결국 그게 밴드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Shout!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로 유명한 이 밴드의 이름은 심리학 이론에서 따온 것입니다. 멤버 커트 스미스와 롤랜드 오자발은 그레듀에이트라는 이름으로 밴드 활동을 하다가 네온이라는 밴드의 세션맨을 거쳐 자신들의 새로운 밴드를 결성하게 이릅니다. 이때 지은 이름이 히스토리 오브 헤데이크였다고 해요. 독특하지만 아무래도 대중적이진 않았겠죠. 결국 두 사람은 Tears for Fears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이름은 단순한 감성 표현이 아니라 깊은 심리학적 배경을 담고 있어요. 미국 심리학자 아서 야노프의 원초적 치료에서 따온 것이죠. 야노프 박사의 이론은 억눌린 감정을 눈물로 토해내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인 치유를 얻는다는 개념인데요. 이 치료법은 존 레논이 참여하면서 대중적으로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Tears for Fears는 두려움에 대한 눈물, 그리고 감정의 정화를 상징하는 이름인 셈이죠. 아주 상징적이고 철학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오자발과 스미스는 1980년대 중반 실제로 야노프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은 기대와는 달리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해요. 그는 이미 헐리우드 스타일의 인물이 되었고 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뮤지컬을 써달라는 다소 황당한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레드핫 칠리 페퍼스. 왠지 음식 이름 같지 않나요? 1983년 LA의 예술학교에서 만난 젊은 친구들은 장난처럼 밴드를 결성합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혼돈과 에너지의 폭발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열정을 반영하는 이름이 바로 토니 플로우 앤 더 미라큘러스리 머제스틱 마스터스 오브 메이햄, 즉 토니 플로우와 기적적이고 위풍당당한 대혼돈의 마스터들인데요. 이 긴 이름으로 단 2번의 공연을 하고 나서야 그들은 보다 기억에 남고 강렬한 이름을 찾기로 결심하죠. 2004년 보컬 앤서니 키디스는 자신의 자서전 스카티슈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름 리스트를 만들었고 전부가 멍청하거나 의미 없거나 지루했다. 그러나 레드핫 칠리 페퍼스가 나왔고 그게 전부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레드핫 칠리 페퍼스라는 조합은 이들의 펑키하면서도 혼란스럽고 열정적인 음악 세계를 정확히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이름만 들으면 종교단체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와디잔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밴드는 다른 멤버를 규합하면서 스윙이 되었고 멤버 변화를 겪으면서 마이티 조 영으로 바꿨는데요. 이게 이미 다른 블루스 아티스트가 사용하고 있던 이름인 것이었어요. 새 이름을 고민하던 멤버들은 문득 어릴 적 방 한켠이나 자전거에 붙어있던 STP 모터 오일 스티커를 떠올립니다. 멤버들은 STP라는 이니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름을 생각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스톤 템플 파일럿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그럴듯하지 않나요? (1991년) 기타리스트 톰 모렐로가 밴드 락업 해체 이후 새 밴드를 구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드러머 존 넉스는 베이시스트 팀 커머포드와 래퍼이자 보컬인 잭 드로 라로차를 소개해 주었죠. 잠시 후 드럼 자리는 브래드 윌크가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4명의 멤버가 뭉쳐서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 탄생한 것인데요. 이 강렬한 이름은 보컬인 잭 드라로차의 이전 밴드 인사이드 아웃 시절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잭은 당시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이라는 곡을 작곡했으며 그 제목은 원래 인사이드 아웃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로 쓰일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앨범은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밴드 이름으로 낙점이 되었는데요. 그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문구의 진짜 시작은 1989년 하드코어 펑크씬에서 활동하던 레이블 운영자이자 편집자였던 켄트 맥클라드가 만든 No Answers라는 자그마한 잡지에서였습니다.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철학이고 운동이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권력 남용,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젊은이들의 외침이었죠. 잭과 멤버들은 이 구절을 새로운 밴드 이름으로 선택했고 그 이름 자체가 곧 밴드의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And now you do what they told ya. And now you do what they told ya.